두 번째, 프리플레인의 맵 스타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프리플레인의 맵 스타일은요, 현재 작성하고 있는 맵의 스타일을 말합니다. 이때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은 노드에 쓰여져 있는 텍스트의 폰트, 노드의 배경 색깔, 노드와 노드를 연결하는 이런 연결선들에 대한 모양을 다 포함합니다. 이때 맵 스타일 말고도 스타일을 변경시킬 수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두 가지 정도가 더 있어요. 맵 스타일은 맵 하나에 1대1로 매칭되는 어떤 변경 변수예요. 그런데 도구 패널은요, 노드 하나하나에 변경을 가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또 거기에 비해서 환경 설정이라는 거 있습니다. 환경 설정은 전체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환경 설정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노드 하나하나에 적용되는 도구 패널에서 변경한 값이 기본 값이라고 하면 그 전 단계인 맵 스타일을 따라가고요. 맵 스타일이 기본이라고 하면 일부이긴 하지만 소프트웨어 전체 환경 설정에서 설정한 값을 쫓아갑니다. 소프트웨어 환경 설정은 생성되는 모든 맵들에 대해서 적용이 되고 맵 스타일은 개별 맵 단위로, 도구 패널은 개별 노드마다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맵 스타일을 불러올 수 있는 사용자 정의 단축키인 Ctrl F11을 눌러서 맵 스타일 창을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뜬 게 맵 스타일 창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은 일단 첫 번째로 미리 지정된 스타일이 있고요. 두 번째 사용자 지정 스타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동으로 단계 스타일 적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대충 느낌이 오시겠지만 기존에 우리가 보던 어떤 노드들에 대한 종류나 최상위 노드부터 해서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미리 스타일이 정해진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 어떤 특정한 노드를 선택하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도구 패널을 통해서 그 노드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고 그 변경된 설정 값은 바로 맵 스타일이 됩니다. 특정한 맵에 속한 스타일이라는 거죠. 자, 우선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요, 노드의 종류예요. 일단 기본 값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특정한 스타일이 정의되지 않았을 때 해당 맵에서 노드를 만들었을 때 기본적으로 설정되는 값을 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상세입니다. 자, 상세는 지금까지 보아온 기본 노드의 아래쪽에 빨간색 글씨가 있었잖아요. 상세 노드. 이 상세 노드의 포맷을 말합니다. 지금 현재 빨간색으로 글자 색깔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걸 바꾸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바로 맵 전체에 스타일이 적용이 됩니다. 자, Ctrl Z를 눌러서 원상복구 시켜놓고 다시 창을 띄워서 보면요. 자, 그 다음에 속성입니다. 자, 속성은 지금까지 제가 이 강좌에서 한 번도 설명을 드린 적이 없어요. 이거는 뭐냐면요. 키값과 밸류값이라고 보면 돼요. 어떤 키값에는 정의되는 것들 놔두고 밸류값에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적어요. 마치 엑셀에서 두 개의 셀을 놔두고 한쪽은 키, 한쪽은 밸류 이런 식으로 정의하는 방식인데 마인드맵에서는 사실 저는 이 속성에 대한 어떤 기능은 크게 필요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을 안 드렸고 흥미가 가시면 공부를 개인적으로 해보시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키와 밸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노트는 우리 많이 해봤죠. 노드의 왼쪽 좌측편에 노란색 펜 모양의 아이콘이 있게 되면요. 그 노드에는 텍스트나 메모가 있다는 걸 말해주고요. 그 내용을 팝업을 통해서 보여줬죠. 그리고 그 노드를 선택한 다음에 노트 창을 띄우게 되면 상하 좌우 우리 한 번씩 띄워봤죠. 그 안에 우리가 기재한 노트나 메모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걸 노트라고 하고 그 노트에 들어가는 폰트 크기나 폰트의 종류나 이런 것도 여기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떠있는 노드입니다. 떠있는 노드. 자, 떠있는 노드 예제를 바탕화면에서 찾아볼게요. 요거죠, 요거. 현재 떠있는 노드 예제가 있는데 이 노드는 다른 노드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노드의 왼쪽편에 마우스를 대면은 길쭉한 타원형이 생겨요. 이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해서 잡고 이동을 시켜보면요. 전체 노드에 영향을 전혀 주지 않고 얘만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런데 반면에 이 안에 이 연결선으로 연결된 일반적인 노드는요. 왼쪽 편을 마우스로 클릭해서 잡고 이리저리 움직여보면요. 전체 모양이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떠있는 노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떠있는 노드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 떠있는 노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때는 아무 노드나 상관없습니다. 선택을 해놓고 자, 오른쪽으로 눌러서 삽입에 노드 추가.
새로운 떠있는 노드를 선택해도 됩니다. 그럼 여기 하나 들어보죠. 여기다가 입력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지금 떠있는 노드가 하나 생긴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잡고 이동을 시켜도 전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선택한 노드라는 게 있습니다. 현재 선택한 노드를 보면요. 선택을 한 노드의 경우에는 바탕색이 파란색으로 변하고 글자색은 흰색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선택할 때는 그렇지 않죠. 선택한 노드들은 그대로 노드는 있고 바깥쪽에 파란색 박스가 쳐져 있는 상태로 선택이 되고 있어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 부분 맵 스타일보다 더 우선하는 환경 설정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정 때문에 그래요. 도구의 환경 설정에 기본값이라는 탭에 가게 되면요. 선택 색상이 있습니다. 거품에서 선택한 노드가 지금 체크가 되어 있죠. 요거를 해제를 하고 확인을 하게 되면은 선택한 노드가 바탕색은 파란색, 글자는 흰색으로 변합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이렇게 변경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도구의 이 부분을 체크를 하고 그대로 진행을 할게요. 자, 다시 돌아왔죠. 자, 그 다음으로 사용자 지정 스타일입니다. 이 부분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일반 노드에다가 선택을 한 상태에서 오른쪽 누르고 스타일에 중요라는 부분으로 체크를 해볼게요. 체크를 하게 되면은 방금 전에 봤던 중요 노드에 대한 스타일을 가져옵니다. 뭔가 중요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노드가 눈에 확 띄죠. 바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스타일인 중요 노드입니다. 이 모양을 바꾸려면 오른쪽에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자동으로 단계 스타일 적용이라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이제 맵 전체에 하위 단계로 올수록 어떤 노드 스타일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정의예요. 최상위 노드가 있고 그 다음 1단계, 2단계, 3단계 쭉 내려가서 10단계까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일단 최상위 노드로 갈게요. 전체 맵의 최상입니다. 자, 여기 발표자를 위한 프리플레인, 이 노드가 최상위 노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노드가 바로 고급 기능, 환경 설정, 활용 예제 이 부분입니다. 이게 1단계, 그리고 2단계가 1 다운로드 설치, 1 템플릿 이용한 어쩌고 이 부분들이 2단계. 자, 보면 이 노드의 정의에 따라서 그대로 맵 스타일이 쫓아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드별로 어떤 변형을 가져오고 싶다. 그때는 방금 전에 봤던 이 부분을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10단계 이유는 없는데 어떻게 되느냐? 한번 해볼게요. 탭을 한번 쭉 쳐가지고 신규 노드를 만들어 볼게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까지는 10단계가 정의된 게 맞고 정의가 안 됐어도 하위 노드는 만들어집니다. 기본 노드의 스타일을 쫓아가겠죠. 자, 이번에는 발표 맵 생성을 위한 몇 가지 권장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발표를 하실 때 전체 맵에 최대한 2단계까지만 보여주는 걸 권장합니다. 현재 맵 스타일이라는 최상위 노드 아래 이 부분 1단계, 이 부분 2단계까지 내려와 있죠. 그런데 3단계까지는 내려가는 걸 권장하지 않습니다. 보통 청중은 최상위 노드는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단계에 있는 것들을 주로 머릿속에 담고 PT를 쫓아오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단계 쪽에 있는 것들은 벌써 기억하기보다는 정보를 습득하는 데 더 주력을 해요. 근데 여기다가 3단계까지 늘어나게 되면은 청중은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면상의 1단계에 좀 포인트를 집중하시고 그 아래 단계는 하나 이상은 넘어가지 않는 걸 권장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더 내려와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맵 내보내기를 활용해서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맵을 내보낼 수 있죠. 파일에 분기를 새로운 지도로 이동 해가지고 맵을 하나 만듭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클릭해서 새로운 맵에서 보여주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보여줄 수도 있고 우측이나 좌측에 노드를 넣고 보여줄 수도 있겠죠. 혹은 해당 노드와 하위 노드만 보여주는 맵 집중 기능 기억나시죠? Shift ESC를 눌러가지고 F9와 F7 기능을 이용해서 하위 노드만 화면에 딱 보여주고 끝내는 이런 방식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 사용한 게 리사이징과 정렬 기능이죠. F9와
F7이었습니다. 자, 배경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없든가 마인드맵 전체의 어떤 테마풍하고 맞는 옅은 계열을 추천합니다. 문자나 원색, 화려한 이미지가 바탕화면에 깔리게 되면은 원래 마인드맵에 집중하기가 그만큼 힘들어지겠죠. 뭐 이건 당연한 얘기죠. 다니고 있는 기업이나 조직에 로고를 넣는다고 하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개 효과라고 하나요? 뿌옇게 만들어가지고 넣는 걸 권장드립니다. 자, 메뉴바와 도구모음은 최대한 숨기는 게 좋습니다. 발표할 때 아무래도 사용자가 집중하는 걸 유도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메뉴바 F5 눌러가지고 없애고 도구모음 이것도 F6을 눌러서 없애고 가능하면은 F11을 눌러서 전체 화면 모드로 맞추고 발표를 진행하는 게 훨씬 더 집중하기에는 좋습니다. 이것도 당연한 얘기죠. 자, 다시 돌아와서 이번 시간에는 맵 스타일과 발표 맵 생성을 할 때 몇 가지 권장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